30년 동안 진료를 하며 수많은 중년 남성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부부관계도 점점 힘들어지네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포기, 체념, 그리고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자존심의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허리, 나이, 남성 호르몬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러운 노화라 여깁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제가 본 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66세의 장기호 씨, 역시 그런 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루 1시간씩 걷기를 실천하며 건강을 챙긴다고 했지만 정작 성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계속되고 아내와의 거리도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검진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혈관은 정상이었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전립선 문제도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몸이 식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검사를 마친 후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엉덩이 근육, 즉 둥근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위지만 엉덩이 근육은 남성의 생명력과 직결된 핵심 근육입니다. 둥근은 신체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으로 하체와 골반 쪽으로 혈액을 밀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잠들면 그 어떤 치료도 소용없습니다. 혈액이 도달해야 할 부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조제를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이 근육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무기력해집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걷고 있는 방식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걷는다는 행위 자체는 모두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걷는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 결과 엉덩이 근육은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고 결국 남성으로서의 활력까지 함께 사라져갑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치료는 너무 복잡하거나 비싸야만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도, 수술도, 주사도 아닌 단 10분의 걷는 습관만으로도 남성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미 수많은 남성분들이 이 방법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방법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엉덩이 근육, 즉 둥근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성의 생명력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 해부학적으로 둥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한 근육입니다. 보통은 이 근육을 움직임을 위한 근육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류순환, 특히 골반과 생식기 쪽으로 혈액을 보내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엉덩이 근육은 남성의 하체 생명력을 유지해주는 자연의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강하게 작동할수록 혈액은 원활하게 생식기로 전달되고 이는 곧 발기력, 지속력, 성적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생식기 쪽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을 넘어 자신감 상실, 관계 회피, 더 나아가 삶의 의욕 저하로까지 번져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젠 나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어요.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렇겠지요. 허리 디스크가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말들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근육이 거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은 늘어나고 걷는다고 해도 대부분은 둥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걷고 있습니다. 즉, 근육은 있지만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깨어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발기력이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허리 통증이 줄고 활력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약물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실제로 단 몇 주 만에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엉덩이 근육의 존재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탓하고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를 걱정하고 기운이 없으면 나이를 탓하다가 이해하다. 그러다 보니 문제의 핵심은 자꾸만 놓쳐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도 엉덩이 근육만은 전혀 쓰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시더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렇지는 않나요? 열심히 걷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의아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엉덩이 근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둥근에 집중해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생명력은 이미 서서히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엉덩이 근육이 남성 생명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많은 남성들이 이 중요한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최고의 건강 습관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걷는 방식이 오히려 엉덩이 근육을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둥근은 특정한 방식으로만 활성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엉덩이로 체중을 밀어내듯이 걸어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끝이나 발바닥 전체로 착지하며 몸의 무게를 앞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잘못된 자세로 걷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 습관은 엉덩이 근육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 의자에 앉아 엉덩이를 계속 압박하면 둥근은 쓸모없는 근육이라고 뇌가 인식하게 되고 결국 점점 신호를 주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걷는 동안 허리를 구부리고 골반을 느슨하게 하며 다리를 질질 끌듯이 걷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엉덩이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즉, 걷고는 있지만 엉덩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68세의 장영수 씨는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1시간씩 걷는 습관을 수년간 이어왔습니다. 그에게 걷기는 자부심이었고 스스로 꽤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기능 저하로 인해 재병원을 찾았고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심박수 모두 양호했지만 엉덩이 근육의 활성도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의 걷는 모습을 직접 관찰했고 금방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발끝으로 착지하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골반은 늘어지고 복부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걷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걷기가 그의 생명력을 깎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운동 습관이라고 믿고 있는 행동이 실제로는 몸의 중심 근육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리를 구부린 채 걷거나 가슴을 닫고 어깨를 움츠리며 걷는 자세는 몸 전체의 순환을 막고 엉덩이뿐 아니라 폐와 심장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복부에 힘이 빠져 있으면 골반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체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엉덩이 근육은 다시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자세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몸 전체의 흐름을 막고 생명력을 소리 없이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걷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밤에도 반응이 없을까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드렸습니다. 당신은 걷고 있지만 엉덩이는 단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침묵이 흘렀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 생명력을 다루는 문제라면 그 어떻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결정적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걷고는 있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활력이 떨어지며 관계에 자신이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시간이나 거리보다 자세입니다. 당신의 걸음걸이는 과연 엉덩이를 깨우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한 반복된 움직임에 불과한가요? 가장 무서운 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당신 몸속의 불꽃을 서서히 꺼뜨리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걷기 습관이 어떻게 엉덩이 근육을 마비시키고 남성의 생명력을 약화시켰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 엉덩이 근육을 어떻게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건 약도 아니고 기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10분, 그리고 단 3가지 원칙이면 충분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3가지 원칙은 실제로 수많은 남성들의 생명을 되살려왔고 그중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매일 실천하며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세 바로잡기입니다. 걷기 전 그리고 걷는 동안 반드시 의식적으로 몸의 정렬을 유지해야 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은 살짝 열어줍니다. 어깨는 위로 긴장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복부에 살짝 힘을 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에 힘을 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나 다리만 신경 쓰고 복부를 놓아버리는데 복부를 살짝 조여줘야 골반이 안정되고 엉덩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이 상태에서 걷기를 시작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뒤꿈치로 착지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발이나 전체 발바닥으로 바닥을 밟습니다. 이 방법은 충격을 무릎과 허리에 몰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엉덩이 근육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꿈치로 착지하게 되면 체중이 발뒤꿈치에서 시작되어 종아리,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로 연결되는 후면 체인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엉덩이 근육이 반응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근육 자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 방식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엉덩이로 밀어내며 걷기입니다. 이 원칙은 이해보다 체감이 더 중요한데 남성분들께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두 엉덩이 사이에 종이 한 장을 끼운 채 걷는 상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엉덩이에 자연스럽게 긴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엉덩이로 걷기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다리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몸을 밀어내며 걷는 느낌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걸으면 한 발짝마다 둥근이 수축하고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원칙을 동시에 적용하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다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만이라도 집중해서 실천하면 몸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3일 만에 허리가 시원해졌고 일주일 후에는 걷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연습이 운동복도 필요 없고 따로 시간을 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출근길, 점심 산책, 저녁에 마트 갈 때 등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하면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이 구부정하지 않은지, 가슴이 닫혀 있지 않은지, 엉덩이에 긴장감이 있는지 등을 직접 보면서 교정하는 과정이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혼자서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걷는 모습을 촬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자신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 10분만 꾸준히 걷는다면 엉덩이 근육은 빠르게 깨어납니다. 둥근이 활성화되면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하체로 가는 힘이 달라지며 결국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활력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은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오래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큰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루 10분을 투자할 수 있나요? 그 10분이 당신의 부부관계와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당신의 변화의 시작이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전하는 작은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며 정말로 엉덩이 근육만으로 변화가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분의 변화는 단순한 자세 교정을 넘어서 삶 전체를 바꾼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김도연 씨, 62세. 원래는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지만 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를 다친 뒤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 했지만 문제는 통증보다도 그 이후 찾아온 무기력과 우울감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아내와 대화도 줄어들고 점점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날들이 반복됐고 어느새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김도연 씨가 다시 일어나게 된 계기는 우연히 보게 된 한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걷는 방식만 바꿔도 생명력이 돌아온다는 내용이었죠. 반신반의하면서도 해볼 건 다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면 어쩌겠나 하는 심정으로 따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허벅지에 통증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느낌이 싫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 10분 거울 앞에 서서 자세를 바로잡고 뒤꿈치로 착지하며 엉덩이로 몸을 밀어내는 느낌을 익혀갔습니다. 그렇게 1주일, 2주일이 지나고 3주째 되던 날 그는 밤에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반응이 온 거예요. 아무 약도 안 먹었는데 말이죠. 그날 이후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했던 몸이 깨어나는 느낌,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잠도 깊게 자게 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표정이 바뀌었다는 것.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다시 예전의 당신 같아요. 말수도 늘고 얼굴도 밝아졌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도연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시 남자로, 남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단지 몸의 변화가 아닌 존재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엉덩이가 깨어나면 온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신체의 중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류가 달라지고 호르몬이 반응하고 감정과 에너지가 함께 되살아납니다. 김도연 씨의 변화는 그저 걷는 방법을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믿고 실천하고 꾸준히 걸어낸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김도연 씨처럼 오랜 시간 무기력과 싸우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당신도 언젠가부터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고 마음 한켠이 비어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순간일지 모릅니다. 김도연 씨처럼 엉덩이 근육을 다시 깨우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경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 시작했다 하더라도 몸속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관절에 무리가 오면 다시 중단하게 되고 결국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양 보충입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인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선 재료와 연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영양 흡수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의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영양소는 콘드로이틴입니다. 콘드로이틴은 관절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관절 사이에서 마찰을 줄이고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고관절과 무릎에 더 많은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관절 보호는 필수입니다. 콘드로이틴을 꾸준히 보충하면
움직일 때의 통증을 줄이고 무리 없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등근을 자극하면 오히려 통증과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챙겨야 할 성분입니다. 다음은 코엔자임 Q-크레틴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우리 몸속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꼭 필요한 효소입니다. 특히 근육세포에 직접 작용해 피로 회복을 돕고 지속적인 근육 활동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 코엔자임 Q-샘의 자연 생성량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코엔자임 Q-샘이 부족하면 운동을 조금만 해도 쉽게 지치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걷기 훈련을 지속하려면 이 성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영양제 형태로 섭취해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음식으로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콘드로이틴은 소형골, 닭발, 오징어 껍질 등에 풍부하고 코엔자임 Q-샘은 고등어, 정어리, 간, 시금치, 브로콜리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욱 원활해지므로 고기나 생선과 함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인지 원료의 출처가 명확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이나 심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순도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보통 콘드로이틴은 하루 800mg부터 1200mg까지, 코엔자임 Q-샘은 100mg부터 200mg까지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량입니다. 체중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 시작하실 땐 전문의와 상담 후 조절해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과하게 섭취한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장 부담이 나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분명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운동이 지속되려면 몸속 엔진에 꾸준히 연료를 넣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당신의 엉덩이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는 그 힘을 유지해줄 차례입니다. 제대로 된 영양 보충 없이는 근육도 생명력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운동이 변화의 시작이라면 영양은 그 변화를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연료를 채워야만 당신의 생명력은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깨우고 영양을 보충하며 매일 10분씩 걸음을 바꿔간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한 습관을 하나 더 늘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몸을 회복하는 동시에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많은 남성형 환자들이 처음에는 단지 발기력 회복, 허리 통증 완화 같은 물리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활력, 밝아진 표정, 가벼운 걸음걸이 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서적인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아내와의 대화가 늘어나고 직장에서도 리더십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 남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일이 끝나면 바로 소파에 누워 TV만 봤는데 요즘은 내가 먼저 설거지도 돕고 아내랑 산책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웃는 날도 많아졌고요. 저는 그 말 속에서 단순한 체력 회복, 그 이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이 변하니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 변화는 더 섬세하게 다가옵니다. 긴 시간 동안 대화가 줄고 서로의 천조차 익숙해져 버린 부부 사이에서 다시 손을 잡게 되는 일은 단순한 건강 회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하고 걷는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다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의 중심이 살아나면서 관계 전체에 온기가 돌아옵니다. 어느 날 진료실을 찾아온 한 아내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요즘 남편이 다시 예전의 그 사람 같아요. 말투도 다정해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밤에도 예전처럼 저를 바라봐요. 그 말 속에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예전의 자신이 그리워지고 사라진 웃음이 아쉽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지 병을 고치는 시대가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누구나 가능한 아주 단순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우리는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방법과 그것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는 걷기나 운동을 시작한 뒤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욕심과 잘못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무리하게 운동을 하려는 태도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빨리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처음부터 너무 오래 걷거나 과도하게 힘을 주며 몸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고관절과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관절과 인대가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강한 자극은 오히려 염증이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는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피로한 상태로 걷기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거르고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 근육 경련이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에 힘을 주고 엉덩이로 몸을 밀어내는 동작은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데 기초 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반복하면 허리와 골반에 무리가 갑니다. 운동은 언제나 몸 상태가 괜찮을 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부상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에만 집중하다가 전체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둥근을 깨어나게 하겠다는 생각에 엉덩이에만 과도하게 힘을 주다 보면 골반이 틀어지거나 허리에 과한 긴장이 생겨 자세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걸을 때 엉덩이를 과장되게 뒤로 빼거나 허리를 꺾어가며 걷는 형태입니다. 이런 방식은 둥근에는 자극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균형에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엉덩이 근육은 다른 부위와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작동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억지로 자극하려 하지 말고 걷는 흐름 속에서 부드럽게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실천해 오신 분이라면 더 빨리 변화하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운동은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욕심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초반에 욕심내다 부상을 입게 되면 오히려 처음보다 더 깊은 좌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한 걸음이 당신을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변화를 조금의 조급함으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한 가지 진실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나이, 허리, 호르몬 탓으로만 돌려왔던 남성의 생명력 문제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곳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약도, 수술도 아닌 단지 어떻게 걷느냐라는 그 작은 변화가 몸을 깨우고 마음을 바꾸며 인생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시청자들의 사연을 통해 그것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확인해 왔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3가지 원칙. 첫째,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열며 복부에 힘을 주는 자세. 둘째, 뒤꿈치로 착지하며 하체의 후면 근육을 연결하는 걸음. 셋째, 엉덩이로 몸을 밀어내며 걷는 의식적인 움직임. 여기에 하루 10분의 실천과 관절을 보호해주는 콘드로이틴, 근육 에너지를 채워주는 코엔자임, Q-회센 같은 영양 보충이 더해진다면 당신의 몸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발기력 회복이나 허리 통증 완화를 넘어서 당신의 표정과 걸음걸이, 말투와 관계, 그리고 인생에 대한 태도까지 바꾸게 됩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하루가, 한 가정의 분위기가,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는 순간들을 저는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선가 이 영상을 보며 나도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됩니다. 아니, 당신이야말로 지금 이 변화의 시작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니까요. 의심이든 호기심이든 그 안에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걷고 예전처럼 앉아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단 10분, 한 걸음이라도 새롭게 걸어보기로 결심할 것인가? 인생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지만 꾸준한 행동에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이 순간, 당신의 걸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었다고, 늦었다고, 그동안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그 마음 하나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히 걸어가 주세요.